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유럽 여행에 관해서 준비해야 될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아서 영상이 언제까지 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차분차분 얘기하다 보니 좀 길어질 수가 있겠네요. 먼저 저는 9월 10일경에 서울을 출발을 해서 미국의 시카고 옆에 있는 미네소타주로 여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3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벤트, 즉 공기 환기 장치하고 그리고 스텔스 에어컨, 그리고 이제 부탄가스가 아닌 LPG 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침상도 저희 이제 집사람이 멤버에서 빠졌기 때문에 침상도 새롭게 좀 꾸밀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샤워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로로, 즉 컨테이너 손으로 보내지 않고 로로로 보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보안 장치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1년 이상 차를 마당에다 묵혀놨기 때문에 다양한 자동차 새로 나기 정비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이 끝나면은 한 10월 초중에 저는 차를 몰고 미국의 워싱턴 DC 옆에 있는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 항구에 가서 벨지움, 그러니까 이제 벨지움은 독일과 프랑스 중간에 껴있는 조그만한 나라이죠. 그쪽에 있는 영어 발음으로 앤트워펜 쪽으로 항구로 자동차를 보낼 생각입니다.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받은 견적으로는 미국 볼티모어 항구에서 앤트워펜까지 약 2,000에서 2,100불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여기에는 미국의 에이전트 피, 그 다음에 BL이라고 그러죠. 선화증권, 여러 가지 항만 수수료 등, 그 다음에 선사에서 제공하는 그 운반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벨지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약 400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의 항구 비용과 에이전트 비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저는 11월 초쯤에 차를 이제 인도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유럽 여행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한 가지 팁은 차를 A곳에서 B곳으로 움직일 때는 항상 체류비, 즉 A에서 항구 수속을 하는데 통상 한 2주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고, 또 항해 기간을 끝나서 도착을 해서 최소 세관 통과를 해서 나오는 데까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열흘 정도의 시간은 체류비를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벨지움에 도착을 해서 그때쯤에는 아마 이제 11월 초가 되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독일, 덴마크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추운 날씨를 맞이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럽을 여행할 때 큰 제약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쉥겐 국가들을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쉥겐 국가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3개월 체류하고 3개월 쉥겐 지역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3개월 여행하고 또 3개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야릇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쉥겐 국가에 다닐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자 없이 그리고 커다란 자동차 검문 검색 없이 쉽게 그 지역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EU 국가라 할지라도 몇몇 개국의 아직 쉥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쉥겐을 여행을 하고 또 비쉥겐 국가로 또 3개월 정도를 또 피신해 있다가 그리고 또 다시 쉥겐 국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당히 좀 불편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여행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유럽에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고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날씨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동계 차박이다 그래서 차에다가 무시동 보일러 히터 같은 것들도 켜서 눈맛도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은 말도
어느로 가고, 그리고 특별히 그 나라마다의 다른 법규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고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은 한국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라리 더울 망정 미끄러운 길, 눈이 오는 길들은 가급적 피해서 겨울을 좀 회피를 하면서 스케줄을 짜고자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 더운 유럽 지방을 여행하고 아프리카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히터보다는 에어컨이 좋고 또 뜨거운 차 안에를 식힐 수 있는 그 벤팅이라고 하나요? 벤트? 환기장치들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여행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저는 굳이 여행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어드벤처, 그러니까 탐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쭉 운전만 하고 여기저기 나라를 통과하는 것보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험지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곳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장소들을 더 좋아합니다. 물보다는 산을 더 좋아하는 저만의 좀 개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구석구석을 다니기 위해서는 아주 매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쉥겐 지역을 다닐 때 특별히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현타가 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좀 유명한 장소에 다니시게 되면은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누룽지가 그 누룽지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여행 스케줄에도 잘 믹스가 되고, 또 일주일의 기간 중에서도 꼭 이틀 정도는 하루는 푹 쉬시고 하루는 세탁도 하고 세차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음 주에 여행 준비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5+2의 일정들을 가져가면서 긴 여행에서 현타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캠핑장과 또 그리고 국경 넘어가기, 그리고 어떤 지역을 방문할 건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준비를 하고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유럽 같은데 이 예를 들게 되면은 한국도 물가가 비싸다고 그러지만 뭐 요즘에 이 유럽 물가는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의 뭐 최소 2배 정도는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좀 싼 곳, 즉 제가 가는 지금 미네소타 같은 데에는 2달러 3.6리터에 2달러 한 50센트 정도 돼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1리터에 약 한 800원 정도 됩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1650원 내외가 되겠죠. 파리나 특별히 또 오슬로 같은 데 가게 되면은 1리터에 3,000원을 넘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기름값만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쉥겐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은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쉥겐 지역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유럽 대비해서 훨씬 싸지요. 우리나라 정도 수준은 돼서 여러분들이 좀 비용을 절감하면서 장기 여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나의 여행 스타일이 어떠한가를 정하셔야 돼요. 난 어느 곳을 갈 건가. 또 그거에 맞춰서 자기 차가 예를 들어서 준비가 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차고가 높거나 또 위에 뭐 벤트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태양열 전지판 같은 것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비싼 캠핑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버스나 전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시내 관광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구역구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들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오버나이트를 하게 되게 되면은 유로로 벌금이 300달러로 물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법규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차를 가져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차고 문제, 주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차가 크기 때문에 회전 반경의 문제, 또 그리고 이제 가스비의 문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은
5일 동안은,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여행을 하느라고 거의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아침 한 7시에서 좀 늦잠을 자면은 8시쯤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도 9시나 9시 반까지는 아침 챙겨 먹고 이불 정리하고 약간의 세면을 하고 늦어도 아침 9시 반쯤에 이제 여행지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중간에는 이제 뭐 아점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중간에 뭐 샌드위치라든지 아주 가벼운 식사를 점심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계곡에도 가고 또 역사 탐방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시간이 전부 운전 시간과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다음 이제 쉴 시간은 5시 전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캠핑장에 들어오신 분은 조금 더 일찍 들어오셔야 될 정도로 시간이 딸리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늦어도 오후 5시쯤까지는 여행을 마치고 6시쯤에는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7시 반 정도까지 식사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물수건으로 뭡니까 땀이라도 좀 닦아내고 이제 취침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은 9시가 돼요. 9시 아무리 빨라도 9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날 찍었던 일기도 써야 되고 저장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카메라에 찍혔던 데이터들도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멘트도 달아두고 여러 가지 일지 작업을 하고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고 한국 뉴스도 좀 보고 여러 가지 또 카톡이라든지 또 댓글도 달아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끝이게 되게 되면은 제가 해보니까 1시, 마지못해서 자야 되는 시간이 1시는 자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 일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복된 시간들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중에 여행에 즉 관광을 하는데 탐사를 하는데 쓰는 시간은 3시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운전하고 또 가서 티켓 사고 줄 서서 또 들어가고 관광하고 나와서 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간파를 해서 3개월이라는 타임 리미트 안에 기왕 차를 가지고 이제 유럽까지 가셨으면은 아주 알짜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가야 될 행선지에 대한 즉 어느 루트로 갈 건지 어떻게 국경을 넘을 건지 어디서 잘 건지 그리고 물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놓고 잘 관리를 하시면은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유럽을 가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렌트카를 하면서 유럽에서 다니는 거겠지만은 그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3개월만 예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또 감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유라시아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방향이 있죠.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을 보내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그 위에 있는 핀란드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요? 글로 가는 데에도 거의 이 육지거리로 1만 킬로미터 정도의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허허벌판이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것보다도 러시아 비자는 2개월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60일이 한국인에게 무비자로 주는 기간이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는 2개월 내에 갈 수는 있겠으나 좀 마음이 편하진 않죠.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캠핑카를 배로 실어서 유럽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끼리 주거니 받거니 동네 깡패짓들을 하다가 혹시 저는 수에즈 운하가 또 막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요즘엔 소식도 없이 뜸하네요. 자,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터키
이스탄불이라든지 터키에 있는 메리신 항구에 거기가 우리 컨테이너선들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 조금 더 지나서 흑해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포티라고 하는 조지아의 또 큰 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드리해 쪽으로 이태리 건너편에 있는 그 알바니아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다레스라고 하는 두레스라고 하는 또 항구가 있는데 그게 또 괜찮은 항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생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저렴하게 체류를 하시면서 차도 손보고 또 정비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기지도 하나 만들어 놓을 쉥겐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숙소라든지 잘 정해 놓으실 수 있는 좋은 거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럽 쪽으로 제일 많이 가는 항구는 뭐 당연히 독일 쪽으로는 함부르크나 브레멘해변인가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벨지움의 엔트워펜, 그리고 폴란드의 드단스크 항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쪽들로 많이들 이제 컨테이너선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주요 거점 지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컨테이너선이 많다는 얘기는 거리에도 조금 관계가 있지만은 그나마 쉽게 컨테이너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20피트하고 40피트가 있지만 20피트는 40피트 컨테이너의 한 75에서 80% 정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20피트에 갖고 가는 것보다 40피트를 같이 차 2대나 또는 뭐 오토바이 여러 대하고 같이 쉐어를 해가지고 유럽에 가기 위해서 40피트 컨테이너에 같이 파트너들을 모아서 가는 것들이 참 경제적이고 저렴하겠습니다. 이거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거와 같이 유럽 쪽으로 차를 보내는 오버랜드들이 그렇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트너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이 문제도 가는 선사들이나 컨테이너선들은 꽤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것을 같이 비용 쉐어를 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데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은 차라리 돈을 싸들고 조지아에 가서 조지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체류 기간이 360일을 줍니다. 뭐 한 EU 국가 말고 한 40 몇 개국의 그 정도의 그 관광을 올 만한 나라들에게 360일 정도의 체류 비자를 관광 비자를 허가를 하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들어가서 쉬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또 많은 나라들에게 360일은 아니더라도 180일, 한 6개월 정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가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곳에 가셔서 아예 차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캠핑카로 나름대로 개조를 하셔서 유럽 내에 다 여행을 하시고 또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해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오시든지 캠핑카 컨버전 한 거 그대로 또 팔고 오시든지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중국적, 이중국적을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여권밖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18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하의 말하자면 노인네들에게는 이중국적을 허가를 해서 저처럼 이렇게 2개의 패스포드가 저는 1년 동안 지금 준비를 해서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개의 여권이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쉥겐 지역에서 3개월 있다 아웃을 해도 또 다른 여건으로 바로 지체 없이 또 다시 쉥겐에 들어갈 수 있는 대기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쉥겐 밖에서 3개월을 머무를 이유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쉥겐 밖에 나갔다가 바로 또 다시 여권을 바꿔서 쉥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을 2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 여권을 우대받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 동안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옆에 있는 벨라루스, 이 나라도 러시아 꼬봉인 국가죠. 그래서 벨라루스도 한국 여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전시 중이라 외무부에서 여행 금지국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무부에 들키면은
1,000만 원의 벌금을 때려 맞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들어오라고 웰컴하고 있겠죠. 자,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좀 중동 좀 시끄럽게 내전 중이었던 시리아에도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외교 관계를 맺어서 시리아에 들어가는 이비자, 전자비자도 발급이 되고, 또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국가 중에 리비아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가 동아건설에서 리비아 대수로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한국하고는 비자 신청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미국보다는 상당히 비자에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저도 당연히 한국 여권을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해서 리비아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뭐 딴 얘기로는 특별히 저 남미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미국하고 사이가 안전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 여권은 들어갈 수 있어도 미국 여권은 한 6개월, 1년 정도 심사를 받아야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다소 요즘에 정치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브라질하고 요즘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예전부터 미국이 좀 브릭스라 그래가지고 약간 정치 경제적으로 좀 대들고 있어요, 브라질이.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미국 배타 정책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무비자로 들어갔지만은 요즘에는 이비자, 즉 비자 심사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여러분이 국경을 넘나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지금 짜놨던 여행 일정은 2개의 패스포드를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